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황영길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김성일은 그런 정황을 보지 못했다며 황영길이 민심을 동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황영길은 서인, 김성일은 동인이었습니다. 당시 동인이 세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는 김성일의 의견에 따라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김성일과 선조에게 쌍욕을 했죠. 그런데 선조가 이순신을 전라자수사에 임명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결정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선조는 무명의 이순신을 왜 발탁했을까요? 7단계 특진까지 시켰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탐정은 이순신 발탁의 미스터리를 추적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이순신 발탁과 파면의 역사를 통해 뜻밖의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특정인에 대해 배신감도 느낄 겁니다. 이야기 탐정은 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항상 시대적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아는 체 할 수 있으니까요. 만주에서 누르하치가 발흥하기 시작했습니다. 1583년 니탕계의 여진족 연합세력 3만여 명이 함경도 북부에 침입했습니다. 조선은 유명한 장수를 함경도에 집중 투입했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함경도에서 개고생을 했습니다. 일본은 100년간 내란 중이었습니다. 과대망상증 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패권을 장악하고 명나라를 정벌하겠다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왕을 일본에 입주시키라고 대마도주를 협박했습니다.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 대마도주는 조선에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1587년 일본에 조선통신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조선은 거절했습니다. 도요토미는 임무 완수를 못했다고 일본 사신을 죽였습니다. 겁먹은 대마도주는 1589년 6월부터 다시 조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1589년 10월 조선에서 정여립 영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집권당이 동인에서 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의 당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1590년 3월 조선은 황현길과 김성일을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1591년 2월 조선통신사가 돌아왔습니다. 1591년 3월 서인의 두목인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선조가 발끈했고 정철은 쌍코피가 터졌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동인이 다시 세력을 잡았습니다.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당파 싸움으로 혼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짜증나시죠? 그런데 조선은 머리끄댕이 잡고 싸움만 하고 있었을까요? 선조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을 펼쳐봅니다. 989년 1월 비변사에서 대신들에게 불차 채용할 무신을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비변사는 국가안보위원회 같은 전시특별기관입니다. 불차 채용이란 특진을 시켜 새로운 보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들이 많은 무신을 추천했습니다. 이산해와 정원신이 이순신을 추천했습니다. 당시 이산해는 우의정이었습니다. 정원신은 함경도 관찰사 재직 시 신립, 이일, 김시민, 이역기, 이순신 등을 지휘해서 니탕계난을 평정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에서 일어난 최대의 위기를 정원신이 해결했습니다. 정원신은 조선에서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여립 영모 사건 때 숙청되었습니다. 원균은 추천자 명단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통신사를 요구하는 2차 사신이 오기도 전에 비변사에서 갑자기 비상조치를 취하다니 이상하죠? 1589년 7월 선조가 비변사에게 경상, 전라, 충청도의 병사와 수사를 잘 선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대적인 물갈이와 인사이동이 일어났습니다. 비변사는 남해안에 성과 호를 파려는데 흉년이 들어 백성을 동원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심사숙고해서 시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선조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이경록 등도 불차 채용하라고 하니 의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591년 2월 4일 선조가 원균을 전라자수사에 임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사관원이 말했습니다. 원균은 이전 수령으로 있을 때 인사고과가 하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진까지 시켜 전라자수사에 임명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나이가 젊고 전략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소서. 선조는 원균의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1591년 2월 8일 선조가 유국량을 전라자수사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원부가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경상, 전라, 충청도의 병영과 수영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들 꺼리는 자리지만
유국량은 군관이나 무례배들과 어울려 너니내니 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장수로서 채통이 서지 않고 명령이 실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국량도 아웃되었습니다. 1591년 2월 12일 선조가 이순신, 이천, 이혁기, 양응지를 남쪽 요충지에 보내 공을 세우게 하라고 비변사에 지시했습니다. 1591년 2월 13일 선조가 이순신을 전라자수사로 임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591년 2월 16일 사관원에서 말했습니다. 전하, 인재가 모자란 탓도 있지만 관직의 남용이 이보다 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순신을 교체하소서. 선조가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지금은 상규에 구해질 수 없어. 인재가 모자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 사람이면 충분히 감당할 터이니 관직의 고하를 따질 필요가 없소. 다시 논하여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마시오. 1591년 2월 18일 다시 사관원에서 이순신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은 교체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조는 임진왜란 3년 전부터 비변사를 통해 전쟁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경도에 있던 무신들을 경상, 전라, 충청도로 전환 배치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도 발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인재가 없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3순위로 이순신을 발탁했습니다. 더 이상 사관원에게 밀릴 수 없었습니다. 사관원에게 더 이상 떠들지 말라고 못을 막았습니다. 마침내 임진왜란 1년 2개월 전에 이순신이 전라자수사에 취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조가 신의 한수를 두었습니다. 선조가 그런대로 할 일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순신은 7단계 특진을 했을까요? 이순신의 관직 생활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종 9품에서 시작해 종 4품까지 올라갔다가 종 8품으로 강등당했습니다. 그 종 4품 전라관찰사의 군관을 거쳐 종 6품 정읍 현감이 되었습니다. 또 강등당한 걸까요? 역사학자 이덕일 씨에 의하면 무신인 종 4품 군관에서 문신 자리인 종 6품 현감으로 가는 것은 강등이 아니라 승진이라고 하네요. 조선시대의 무신이 차별되어 받은 증거인가 싶습니다. 현대인 같으면 당장 때려쳤겠죠. 그런데 이순신은 충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전라자수사는 정 3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순신이 7단계를 뛰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 4품에서 정 3품으로 3단계 특진했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원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경상우수사가 되었습니다. 경상우수영은 부산에서 전라도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대입니다. 그래서 규모도 전라자수영의 2배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순신이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던 1591년 11월 김성일이 상소문을 3번이나 올렸습니다. 김성일이 주장하는 요지는 영남 사람들의 원망이 심하니 전쟁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순신을 발탁한 것은 잘못된 정사라고 하였습니다. 선조가 둔 신의 한수를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순신의 추천을 실록은 이산해와 정원신이 했다고 하고 징비록에선 유성룡 본인이 했다고 했습니다. 김성일이 상소문을 올리며 마구 떠들어댈 때 동료들은 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유성룡은 김성일을 칭찬했습니다. 이순신의 발탁이 잘못됐다고 상소한 김성일을 유성룡은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순신을 추천했다는 유성룡은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 탐정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이순신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성일에게 엿을 먹였습니다. 1592년 3월 선조는 김성일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성일을 경상 우병사에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비변사에서 김성일은 책상 물림 유학자라 변방의 장수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김성일을 경상 우병사로 보냈습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전쟁 준비하라 이거죠. 그런데 또 배신감이 들다 못해 까무러칠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파직 문제로 조정이 시끄러웠습니다. 이순신 파직을 결정하기 위해 선조와 대신들 비변사가 모여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1597년 1월 27일 여러 사람들이 이순신을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선조와 유성룡의 대화를 뽑았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주저리 떠들다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성룡이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한 동네 사람이라 어려서부터 잘합니다. 직무를 잘 수행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조가 말했습니다.
이순신이 글을 잘 압니까? 영의정 유성룡이 말했습니다. 성품이 강해 남에게 굽힐 줄 모릅니다. 제가 추천했습니다. 임진년에 공을 세워 정원까지 되었는데 지나칩니다. 무릇 장수는 뜻이 차고 기가 펴면 반드시 교만하고 게을러집니다. 그러자 선조가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용서할 수가 없다. 좌의정 김응남이 말했습니다. 수군울은 원균만한 사람이 없으니 이제 버릴 수 없습니다. 유성룡이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상당 산성을 쌓을 때 원균은 토시를 만들어 놓고 몸소 성 쌓는 것을 감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조가 말했습니다. 원균을 수군이 선봉으로 삼고자 한다. 이것으로 이순신은 파죽뛰고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순신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징비록에서 유성룡은 이순신이 파직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때 조정의 여론은 둘로 갈라졌다. 애당초 이순신을 천거한 사람은 나였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균과 합세하여 이순신을 공격하는 데 열심이었다. 실록에는 이순신 파직과 원균의 등용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성룡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비록은 피해자는 유성룡인데 대타로 이순신이 파직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록과 징비록,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만약 실록이 진실이라면 유성룡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야기 탐정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